제가 어제 파이썬 코드를 올렸는데 조회수가 빵입니다. 조회수가 빵이라는 거는 이거 저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수업하고 과제를 낼 겁니다. 그 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조금 오늘 수업 내용을 조금 아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회수가 하나 올라갔다.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하세요. 근데 오늘 다 할 수 있을진 모르겠고 하여튼 몇 시간에 걸쳐서 할 것 같아요. 몇 시간에 걸쳐서 할 것 같고 일단 첫 번째, 오늘 수업을 좀 빨리 끝내야 됩니다. 오늘 이따 대학원생 면접이 아직 좀 더 남아 있어서 한 2시 되기 전에 끝낼 거예요. 2시 되기 전에 끝낼 거고 그리고 그냥 이제 비대면으로 할까요? 비대면으로 해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이제 막 실습이랑 그게 막 계속 엄청 왔다 갔다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비대면으로만 하겠습니다. 따로 공지 없어도 비대면입니다. 일단 시작을 해봅시다. 오늘 뭐 할 거냐면은 1차원의 예를 할 거예요. 1차원에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우리가 마르코프 로컬리제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하나 예를 들어서 해볼 거예요. 요거를 하나 예를 들어서 해볼 거고 이렇게 세팅을 할 겁니다. 이렇게 0부터 뭐 어떤 주어진 길이까지 로봇이 움직일 수 있는 그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디스크리타이즈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한 칸에 일씩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움직일 때, 그러니까 단위가 일씩 움직이는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우리 어떤 로봇의 위치를 우리가 XT라고 합시다. XT라고 할 거고, 그래서 실제 위치를 XT라고 놓고 우리가 예측하는 위치를 X해T라고 해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오는 센서 정보를 바탕으로 X해T를, 그러니까 실제 로봇의 위치에 대한 우리의 추측, 확률적으로 추측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뭔가 하나를 둘 겁니다. 여기에 저는 이렇게 부를게요. 랜드마크를 하나 둘 거예요. 뭐 X 랜드마크라고 할까요? 어떤 로봇이 다닐 수 있는 길이 0부터 라지 L까지 있는데 그 중에 랜드마크가 하나 있어. 그래서 로봇이 항상 뭘 잴 수 있냐면은 여기에 길이를 잴 수 있어요. 여기에 길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ZT라고 할게요. 우리의 센서로부터 들어오는 메저먼트. 우리가 센서로부터 측정을 한 로봇과 랜드마크까지의 거리예요. 그래서 정확히는 랜드마크에서 XT를 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호도 있어요. 부호까지 있습니다. 심지어 그냥 길이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플러스로 나오느냐 마이너스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뭐 랜드마크보다 뭐 왼쪽에 있냐 오른쪽에 있냐 이것도 정할 거예요. 네, 정할 겁니다. 제가 이거를 어떻게 정의를 했는지 한 번만 확인해 볼게요. 부호가 좀 헷갈리네. 부호를 어떻게 했냐면은 바꿔서 했다. 자리를 바꿔서 정의를 했네요. 요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요렇게 정의를 해서 그러면은 로봇이 만약에 랜드마크보다 왼쪽에 있으면은 요거는 음수가 나오겠죠. 그쵸? 얘가 0보다 작으면은 로봇이 왼쪽, 이게 0보다 크면은 로봇이 오른쪽이 되는 거죠. 요렇게 거리를 항상 측정을 할 건데 안타깝게도
여기에는 그것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노이즈가 섞여 있습니다. 노이즈가 섞여 있을 거예요. 노이즈가 섞여 있어서 이렇게 ZT를 그려볼게요. 그래서 실제 로봇의 현재 위치랑 주어진 랜드마크의 위치가 여기가 딱 중심일 때 이렇게 노이즈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여기에 들어가는 노이즈는 화이트 노이즈가 될 거다. 그러니까 로봇이 측정을 합니다. 로봇이 여기까지의 거리를 측정을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리가 딱 뭐 마이너스 10이에요. 내가 지금 마이너스 10만큼 있어. 랜드마크로부터 마이너스 10 위치에 있다고 쳐요. 마이너스 10 위치인데 그게 딱 마이너스 10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것보다 좀 더 클 수도 있고, 그것보다 좀 더 작을 수도 있는데, 그 각각의 값들이 나올 확률이 가우시안 분포를 따를 거다. 그러니까 평균, 확률이 제일 높은 그 위치는 이제 실제 참값, 트루값, 랜드마크랑 나 사이에 실제 그 값이 나오는 게 중심이 되긴 하는데, 그 중심을 기준으로 조금 다른 값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조금 다른 값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얘,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얘를 나중에 뭐라고 할 거냐면은 메저먼트에 대한 모델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실제 관측값이 어떻게 얻어질지에 대해서 메저먼트 모델이라고 할 건데, 이 메저먼트 모델을 특징 지을 수 있는 파라미터로는 얘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센서의 성능이랑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분산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런 값을 가질 거 아니에요. 실제 참값에 되게 가까운 값이 나올 거예요. 크게 떨어지지 않고 우리가 실제 측정해야 되는 그 값에 되게 가까운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럴 때는 분산이 작은 경우겠죠. 그게 아니라 분산이 커지면은 이제 점점 펑퍼짐해지는 거죠. 실제로 나와야 되는 값이 마이너스 10인데 막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뭐 그런 값들이 튀어나올 확률이 점점 올라간다. 그래서 그걸 조정하는 파라미터가 여기 센서의 성능을 결정짓는 파라미터가 하나 있을 거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괜찮아요? 다시 설명해야 돼요? 다시 설명할까요? 채팅을 써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 해볼게요. 뭘 할 건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먼저 로봇이 어떤 X라는 위치, 이것부터 합시다. 로봇의 초기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맨 처음에 가지고 있는 빌리프 내지는 프라이어 프로바빌리티가 되겠죠. 그러면 우린 0부터 L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어사인을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확률값을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일정하게 유니폼으로 줄 수도 있죠. 우리가 로봇의 초기 위치를 아예 몰라. 로봇이 어디서부터 출발할지를 전혀 모르면은 여기 사이에 어떤 위치에도 동등한 확률로 존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니폼을 어사인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특정 위치에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좀 알고 있어. 대신에 좀 확신은 못해. 어느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아마 이런 위치에 있을 거야 라고 처음에 그냥 추측을 하고 시작을 해도 되겠죠. 그쵸. 그거는 그냥 우리가 나중에 그냥 정하기 나름이에요. 유니폼으로 해봅시다. 이렇게 유니폼으로 만들게요. 유니폼으로 만들 거고, 근데 실제 로봇의 위치는 여기였다 쳐.
그리고 랜드마크가 여기였다 쳐. 그러면은 측정을 한번 할 거예요. Z1이 한번 측정이 될 겁니다. Z1이 그러니까 첫 번째 루프에서 저 센서로부터 들어오는 정보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Z1은 로봇의 실제 위치랑 랜드마크의 실제 위치 더하기 랜덤으로 샘플을 하나 뽑을 거예요. 그 가우시안 분포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센서의 모델, 메저먼트 모델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제일 좋은 경우에는 딱 요 값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그거 말고 조금 랜덤한 값이 나와서 값을 하나 결정을 지을 겁니다. 랜덤으로 샘플링을 해가지고 실제 마치 센서처럼 실제로 랜드마크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측정이 됐는지를 랜덤으로 하나 뽑을 겁니다. 랜덤으로 하나 뽑을 거예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Z1이 들어왔을 때 이제 뭐라고 할까? 네, Z1이 들어왔을 때 주어진 X의 위치를 한번 구할 거예요. 라이클리후드를 한번 구할 겁니다. 그럼 뭐예요? 요렇게 지금 0부터 L까지 있고 우리 랜드마크의 위치는 알려져 있어요. 랜드마크의 위치는 알려져 있고 요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이 들어왔다고 합시다. 랜덤으로 하나 샘플링을 했더니 마이너스 10이 들어왔어. 그러면은 우리는 랜드마크로부터 10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에 여기에 요런 확률로 우리의 라이클리후드가 존재하겠죠. 센서 정보만 봤을 때 로봇이 여기에 있었다면은 여기에 있는 랜드마크를 측정을 해서 마이너스 10이라고 나올 확률이 제일 높았겠죠. 그쵸? 로봇이 여기에 있었을 확률이 제일 높을 거예요. 센서만 보면은. 근데 그 우리의 센서가 정확하지는 않아서 그거보다 조금 앞에서 로봇이 실제로 그것보다는 조금 더 앞에서 있었는데, 그래서 원래는 마이너스 9가 나왔어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 측정은 마이너스 10이 됐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로봇이 여기에 있을 확률도 있어요. 뭐 때문에? 센서의 부정확성 때문에. 마찬가지로 로봇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있었다면 원래 센서에서는 마이너스 11이 나왔어야 제일 정확한 값이었겠지만 그게 아니라 조금 부정확한 값이 측정이 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부정확한 값이 측정이 될 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로봇이 여기에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센서 정보만 봤을 때 마이너스 10이라는 어떤 센서 정보가 들어온다면 로봇이 여기에 있을 확률이 사실 제일 높겠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죠. 다른 데 였을 확률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스텝 요렇게 한번 구할 거예요. 요렇게 해서 포스테리어를 구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지금 현재 들어온 관측,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이라는 게 한번 관측이 됐어요. 그러면은 유니폼이었죠. 맨 처음에 유니폼으로 어사인을 했었고 방금 라이클리후드를 요렇게 만들었죠. 그럼 그 두 개를 곱한 거, 유니폼을 곱하다 보니까 아마 얘랑 똑같은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 랜드마크로부터 마이너스 10만큼 떨어져 있는 여기에 이렇게 센서 모델 그대로 나와 있을 거예요. 이게 우리의 첫 번째 포스테리어가 되겠죠. 그리고 그거를 최대로 만드는 맥시멈 포스테리어 에스티메이트를 한번 구하라고 하면은
아마도 요점이 되겠죠. 이거 뭐예요? 여기 뭐예요? 아무 정보도 없고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 있었는데 센서를 딱 한 번 측정을 했어요. 랜드마크로부터 마이너스 10만큼 떨어져 있대. 그럼 우리는 그 정보만 반영을 했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최고로 좋은 우리의 예측, 로봇의 위치에 대한 예측은 여기가 되겠죠. 따라왔나요? 따라와줘요? 그래서 이거를 요렇게 구한 우리의 포스테리어를 다시 이제 여기로 가져가는 거죠. 여기로 가져가는 거죠. 그 다음 스텝에서의 프라이어 분포로 삼는 거죠. 그럼 또 해봅시다. 이번에는 x1이 x일 확률이 앞에서 왔던 그 분포에서 시작을 해요. 그 분포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로봇의 커맨드가 들어갈 거예요. 로봇의 커맨드. 그래서 로봇을 앞이나 뒤로 이동을 시킬 거예요. 앞이나 뒤로 이동을 시킬 건데 랜덤으로 이동시킬 거예요. 뭐 오른쪽으로 몇 칸가, 왼쪽으로 몇 칸가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이 그래프 자체를 우리가 내린 커맨드만큼 움직이면 되는 거죠. 원래 여기 위치에 있을 확률이 우리가 커맨드를 내린 만큼 옮긴 그 위치에서 확률로 나타나면 되니까 우리는 얘를 적당히 우리가 내린 커맨드만큼으로 시프트를 시킬 거예요. 여러분들 과제는 여기서 나올 겁니다. 과제 여기 나올 거예요. 여기 이 앞에서 구했던 그 포스테리어 분포 있잖아요. 그거를 로봇의 커맨드를 반영을 해서 프라이어 분포로 바꾸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프트만 하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프트만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가정을 할 거예요. 로봇은 움직이라고 한 만큼 정확하게 움직여요. 로봇이 오른쪽으로 3칸 가라고 했을 때 실제로도 정확히 오른쪽으로 3칸을 간다 쳐요. 그럴 때는 그냥 이 확률 분포를 시프트만 하면 되겠죠. 그쵸. 우리는 오늘 이 가정을 가지고 할 거예요. 로봇을 움직이라고 하면은 정확히 그만큼만 움직인다. 근데 과제는 여기를 바꿀 거예요. 로봇이 움직이라고 했을 때 정확히 거기로 움직일 수도 있지만 거기 말고 다른 위치로 갈 수도 있을 확률이 존재할 때. 그러니까 로봇이 좀 부정확해. 로봇이 3칸 가라고 했는데 뭐 3칸 갈 확률이 90%지만 한 칸 모자르게 갈 확률이 5%, 한 칸 더 갈 확률이 5% 이렇게 존재할 때 그렇게 바꿀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가 과제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러면은 새롭게 업데이트된 프라이어를 가지고 또 새로운 메저먼트를 구하겠죠. 새로운 메저먼트를 구할 거예요. 이거 뭐 노테이션은 나중에 과제 낼 때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현재 위치에서 랜드마크의 위치를 뺀 다음에 또 랜덤으로 샘플링 한번 해서 노이즈를 섞고 그걸 바탕으로 라이클리후드 프로버빌리티를 한번 또 구할 거예요. 이거는 사실 그냥 간단하게 구할 수 있죠. 그리고 사실 정확히 쓰면 이거죠. 아, 정확하지 않다. 조금 야매로 쓸게요. 얘를 가지고 이거 바꿔 썼다. 요 라이클리후드와 프라이어를 곱해서 새로운 포스테리어를 또 한번 구하고 그 다음에 커맨드를 또 반영을 해서 얘를 다시 프라이어로 만들고 그렇게 메저먼트가 또 새로 들어오면은
아이고, 이렇게 또 업데이트를 시키고 요거를 파이썬으로 할 겁니다. 요거를 파이썬으로 해서 조금 더 이해가 과연 잘 되나 안 되나 한번 해볼게요. 넘어갑니다. 봅시다. 봅시다. 하나하나 다 설명할게요. 하나하나 다 설명해 볼게. 필요한 거는 다 불러올게요. 필요한 거 다 불러오고 어떻게 할 거냐면은 프라이어 분포를 먼저 맵부터 세팅을 해봅시다. 맵부터 세팅을 해볼게요. 전체 맵의 길이를 100으로 둘까요? 100으로 두고 랜드마크의 위치를 가운데에다가 하나 더 볼까요? 랜드마크의 위치를 가운데다 두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맵을 하나 생성을 할게요. 어떻게 생성을 할 거냐면은 길이만큼의 1차원으로 어레이를 하나 만들어 놓는데 그냥 불로 만들어 놓고 여기에 랜드마크 위치만 true로 바꿀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false로 텅텅 비워 놓고 딱 랜드마크 위치에다가만 그 검은색 점을 하나 놔 볼게요.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의 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를 좀 그림을 예쁘게 그리려면은 이렇게 컬러 맵만 좀 반영을 할게요. 맵이 이렇게 생겼어요. 0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있는데 여기 가운데에다가 랜드마크를 하나 둘 거야. 그래서 로봇이 어디에 있든 간에 항상 여기까지의 거리를 측정을 할 수 있어요. 얘를 기준으로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계속 측정을 하게 만들 거예요. 그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맵을 미리 설정을 했는데 요거 뭐 우리가 꼭 정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랜덤한 위치에 오게도 만들 수 있죠. 이렇게 실행할 때마다 랜드마크의 위치를 랜덤으로 옮길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왜냐면 나중에 우리는 이 1차원을 2차원 맵으로도 확장을 할 거고 랜드마크도 여러 개 둘 거예요. 지금은 하나만 있지만 여러 개를 둬서 로봇이 끊임없이 자기랑 가까이에 있는 랜드마크들의 위치를 확인을 하면서 자기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향해 갈 건데, 일단 이렇게 맵을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맵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체 확률 분포를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프라이어 분포도 그렇고 라이클리후드도 그렇고 포스테리어도 그렇고 우리가 이 0부터 100까지 이 각각의 위치에서의 확률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 전체 위치를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가능한 모든 위치를 여기에다 넣어 놓을게요. 이렇게 0부터 99까지 가능한 모든 위치. 왜냐면 나중에 확률 계산할 때 요게 필요할 일이 있을 거예요. 가능한 모든 위치를 이렇게 만들 거고, 마찬가지로 가능한 모든 메저먼트도 만들어 놓을게요. 가능한 모든 메저먼트를 이렇게 요거부터 여기까지라고 할게요. 이게 지금은 딱 50에 있기 때문에 뭐 가능한 모든 메저먼트는 마이너스 50부터 플러스 50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긴 한데 나중에 이거를 랜덤으로 바꿀 경우를 대비를 해서 좀 더 넓게 설정을 해 놓을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부터 플러스 100까지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프라이어 프로바빌리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유니폼으로 만들어 볼까요? 유니폼으로 만들면은 사실 이렇게 만들면 되죠. 노멀라이즈까지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죠. 뭐 이렇게 구해도 되고 아니면은
노멀라이즈 따로 안 할 거면은 요렇게 구해도 유니폼 분포일 거예요. 저는 요렇게 구할게요. 그런 다음에 한번 현재 시점에서 가능한 모든 위치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어 분포 요렇게 생겼어요. 0부터 100까지 있을 때 각각의 위치에 존재할 확률이 랜덤이야. 그냥 랜덤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유니폼이 아니라 다른 것도 가능해요. 우리가 약간 바이어스가 있다. 예를 들면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데 뭐 얘의 위치가 25에 있다. 그리고 뭐 분산이 1이다. 요런 바이어스를 줄 수도 있습니다. 요거 주석 처리해 볼게요. 요렇게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로봇이 한 25쯤에 있을 거야. 25쯤에 있고 25를 중심으로 분산이 한 1 정도일 거야. 제법 강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좀 약한 확신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요거를 늘리면 되죠. 요렇게. 이러면 조금 약한 확신이죠. 아니면 더 강한 확신이면은 요렇게 생기겠죠. 아주 여기 딱 특정 위치에 존재할 확률이 1이네 1. 여기야. 무조건 여기야. 그렇게 시작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뭐 정하기 나름입니다. 내가 뭐 바이어스 있는 거 말고 그냥 유니폼으로 놓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유니폼으로 놓을게요.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지용이만 대답을 해주네. 아, 시무씨도 대답을 해주네요. 그러면은 이제 로봇을 실제로 둡시다. 로봇을 둡시다. 어디에다 둘까? 20에 놓고 출발해 봅시다. 20에다가 놓고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봅시다. 0에다가 놓고 얘를 빨간색으로 점을 찍어볼게요. 이제 이거야. 랜드마크는 여기 있어. 랜드마크는 여기에 있고 로봇은 여기에 있어요. 그럼 이제 얘를 보고 측정을 할 거예요. 얘가 얘를 보고 측정을 할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 센서의 분산을 정합시다. 센서가 가지고 있는 분산을 이렇게 해봅시다. 센서가 가지고 있는 분산이에요. 센서가 가지고 있는 분산이 이만큼이어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측정이 될 확률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측정이 될 확률. 측정이 될 확률은 마찬가지로 가우시안 분포를 따를 건데 가능한 모든 메저먼트 뭐 우리가 아까 범위를 잡아놨죠. 마이너스 100부터 플러스 100까지 센서가 측정이 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측정이 돼야 될 실제 참값은 뭐예요? 요게 나와야 되죠. 여기가 평균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이 노멀 분포의 probability density를 평가하는데 여기 점들에 대해서 얘가 평균이고 얘가 분산이 되는 그런 가우시안 분포를 평가해 달라해요. 그러니까 메저먼트가 측정이 될 확률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한번 봅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이 실제로 여기에 있죠. 로봇이 실제로 여기에 있고 랜드마크가 여기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5가 측정이 돼야 될 거예요. 여기에서 요걸 뺀 거니까 마이너스 25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센서가 측정이 될 확률은 요래요. 마이너스 25가 나올 확률이 제일 높긴 해. 여기 약간 삐뚤어진 것 같다. 아, 30이구나. 30. 마이너스 30이다. 마이너스 30이 나올 확률이 제일 높아. 근데 마이너스 30 말고 다른 값이 나올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30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값들이 나올 수도 있어.
그렇겠죠. 만약에 우리의 센서가 되게 정확해. 우리의 센서가 딱 10이면 10이라고 딱 측정을 해. 그럴 확률이 높아. 그러면은 센서의 모델은 이런 모델이 되겠죠. 딱 마이너스 30이 나올 확률이 되게 높고 나머지는 뭐 별거 없어. 그게 아니라 센서가 엉터리야. 센서가 되게 싸. 그러면은 이런 애들이 나오겠죠. 마이너스 30이 나올 확률이 높긴 한데 다른 값이 나올 확률도 제법 높아. 그런 말이 되겠죠. 한 요 정도로 설정을 해볼게요. 요 정도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노멀라이즈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노멀라이즈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probability mass 펑션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랜드마크는 여기 있고 로봇은 실제로 여기 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센서의 값이 측정이 될 확률이 요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요거를 가지고 실제로 랜덤 샘플을 해봅시다. 실제로 랜덤 샘플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초이스라는 함수가 있어서, 잠깐만, 초이스 어떻게 쓰더라? 여기 있다. 초이스를 줘서 가능한 값들 마이너스 100부터 플러스 100까지 있죠. 그 중에서 딱 한 개만 뽑을 거야. 근데 그때 확률 분포는 얘를 따라야 돼. 그러니까 여기 주어져 있는 이 파란색의 확률 분포를 보고 그 중에서 값을 하나 랜덤으로 뽑아줘요. 그래서 그걸 여기다 뽑을 거예요. 실제로 뽑은 다음에 얘가 어디 있는지도 한번 그려봅시다. 여기다가 찍어볼게요. 뭘 잘못했니? 아, P. 이렇게. 이건 파란색으로 할게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센서가 측정이 됐는데 요 값이 나왔대. 프린트도 같이 해볼까? 이번에는 마이너스 30 나왔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38 나왔대. 여기 나왔대. 뭐 확률이 낮진 않죠? 또 실행해볼까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28이 나왔어. 원래 마이너스 30 나왔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값 나왔네. 또 실행해볼까요? 이번에는 되게 작은 값 나왔죠. 마이너스 43.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되는 그 값은 마이너스 30이었는데 이 센서의 오차에 따라서 조금 다른 값이 측정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센서가 되게 정확하다라고 하면은 실행할 때마다 맨날 비슷한 값들이 계속 나오겠죠. 여기 주변으로. 그게 아니라 센서가 엉터리다. 엉터리면은 이렇게 값의 분포가 되게 커요. 위치는 되게 계속 고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랜덤으로 샘플링을 할 때마다 다른 값이 이렇게 측정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환경에서 로봇의 위치를 점점 추정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로봇이 맨 처음에 어디 있는지 몰라.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센서를 한번 측정해보고 예측해보고 또 새로운 값을 측정해보고 예측해보고 또 요만큼 움직인 다음에 측정해보고 예측해보고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해 나가다 보면은 센서 값이 여러 번 누적이 되다 보니까 점점 더 정확한 위치로 수렴을 해 갈 거예요. 그거를 한번 보자 이거죠. 그거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상황에서 메저먼트가 이렇게 들어왔어. 메저먼트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메저먼트를 바탕으로 라이클리후드를 계산을 할 수 있어요. 라이클리후드를 계산을 할 수 있어서 간단하게 말하면 가능한 모든 위치, 로봇의 가능한 모든 포지션에서 실제 측정된 값이 중심이 되겠죠. 실제 측정된 값이 중심이고 분산은 그 센서의 분산을 그대로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노멀라이즈까지 할게요. 노멀라이즈까지 해서 여기다가 그림을 한번 다 그려볼게요. 프라이어가 이렇게 생겼고 라이클리후드가 이렇게 생길 겁니다.
이렇게 생겨요. 메저먼트도 한번 플롯을 해야 되나? 뭔가 좀 이상하죠? 잠깐 X빈 Z 매저. Z 매저가 저거니까 랜드마크만큼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이제 랜드마크로부터 요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걸 측정을 했으니까 이제 전체 가능한 모든 위치 0부터 100까지 사이 중에서 일단 로봇이 가장 있으리라고 짐작이 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랜드마크의 위치랑 방금 전에 측정되어 들어온 그 값, 거기를 중심으로 하되 센서의 분산이 있기 때문에, 센서 측정값의 분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라이클리후드는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라이클리후드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되나요? 그럼 마지막 두 단계 정도가 남았죠. 포스테리어를 구해볼게요. 포스테리어. 프라이어에다가 라이클리후드 곱하면 되죠. 그리고 뭐 노멀라이즈까지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의 포스테리어는 사실 일단 라이클리후드랑 겹치겠죠. 유니폼을 곱했으니까 일단 겹쳐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점에서 에스티메이션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은 포스테리어를 포스테리어가 제일 최대가 되는 지점, 그 위치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에스티메이션이겠죠. 사실 맥시멈 포스테리어리 에스티메이션이 되겠죠. 그거를 여기다 같이 찍어 볼게요.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로 찍어 볼게요. 아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로봇은 실제로 여기 있어. 로봇은 실제로 여기 있고 실제 랜드마크까지의 거리는 마이너스 30이야. 근데 측정된 값이 마이너스 39래. 그러면은 여기로부터 마이너스 39만큼 떨어져 있는 이 위치의 확률이 일단 제일 높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최고의 에스티메이션은 여기다 가 되겠죠. 가 될 겁니다. 그럼 요거 잠깐 주석 처리하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네. 여기를 한번 이터레이션을 돌아볼까요? 10번만 돌아볼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터레이션을 돌 건데 로봇의 위치를 움직이진 않을게요. 로봇의 위치를 움직이진 않을 거고, 다만 마지막에 프라이어에다가 포스테리어를 넣어줘서 이제 그 다음 루프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 루프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로봇은 계속 제자리에 있을 건데 랜드마크까지 한번 측정을 해. 그래서 확률을 업데이트 시켜. 그래서 에스티메이션을 해볼 거야.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또 측정을 해. 그럼 또 어떤 값이 측정이 되겠죠? 그럼 또 이제 우리의 확률 분포가 달라질 거고 빌리프가 달라지겠죠. 그러면은 또 이제 에스티메이션이 달라질 거고, 그럼 이게 점점 반복이 되면서 이제 로봇의 실제 위치로 사실 점점 다가와야 말이 되는 거죠. 그거를 한번 그림을 그려봅시다. 요거를 그릴까 아니면 라이클리후드 포스테리어를 그릴까? 일단 요걸로 한번 그려볼게요. 로봇의 실제 위치랑 우리의 에스티메이션이 점점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 한번 10바퀴 돌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해봅시다.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센서로부터 측정이 된 값들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좀 마이너스 30이 들어왔어야 되지만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른 값들로 인해서 처음에는 영향을 좀 많이 받다가
점점 이제 그 측정된 값이 점점 누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로봇의 위치에 대한 우리의 확률 분포가 아마 점점 어떤 대로 되게 좁아져 나갈 거예요. 이거 한 20바퀴 돌려볼까요? 그러면은 처음에 로봇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했다가 점점 거의 그 위치로 수렴을 했죠. 마지막에 조금 삐끗하긴 했는데 마지막에 이런 값이 들어오는 바람에 실제로 로봇의 위치에 대한 예측뿐만 아니라 포스테리어가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도 한번 봅시다. 요 프린트 뺄게요. 요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던 확률 분포가 뭐 매저먼트가 점점 업데이트 되면서 뭐 요렇게 별로 달라지는 게 잘 안 보이네. 뭐 이렇게 달라져 나간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잠시만요. 요거보다 좀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여러분 딱 50분에 끝낼게요. 오늘 좀 빨리 끝내야 돼서. 여기에서 그렸던 함수를 하나만 가지고 올게요. 이거 뭐냐면은 확률 분포가 이렇게 그래프로 보여줄 수도 있지만 우리는 히트맵으로 보여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1차원이니까 그냥 1차원의 히트맵을 하나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히트맵으로 보여드릴게요. 히트맵 1, PMF1D라고 했구나. X랑 P를 넣으면 된다. 요거 한번 그려볼게요. 처음에 유니폼을 어사인을 하고 시작하는 게 낫겠죠? 유니폼 어사인 해놓고 여기서 프라이어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여기가 첫 번째였어요. 첫 번째. 매저먼트 하나도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로봇의 위치에 대한 확률 분포는 유니폼이었어. 유니폼이 하나 들어왔어요. 근데 센서로부터 하나 측정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조금씩 불균형이 생기죠. 유니폼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특정 위치에 로봇이 있을 거다라는 어떤 확신이 생기기 시작해요. 네, 여기서 한 칸 한 칸 내려갈 때마다 센서로부터 들어오는 새로운 정보들이 있어서 그게 점점 밥은 먹고 다니니래. 그게 점점 여기 우리의 빌리프에 반영이 되는 거죠. 센서 값이 아무래도 랜덤하게 좀 바뀌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살짝 흔들흔들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누적이 되다 보면은 딱 요런 위치에 수렴을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로봇도 한번 같이 그려볼까? 요렇게. 사실 로봇의 위치를 예측하라라고 하면은 여기 제일 노란 부분, 이 부분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쭉 그려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왕이면은 축 스케일도 딱 맞춰가지고 그려볼게요. 이러면은 딱 맞나? 얼추 맞네. 이렇게 로봇의 위치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데 이렇게 점점 좁아진다.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추가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겠죠. 많이 있어요. 이제 로봇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로봇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니면 로봇이 막 이제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제 그 관측이 계속해서 누적이 됨에 따라서 로봇의 위치를 점점 더 확실하게 측정을 할 거예요. 근데 중간에 로봇을 한번 옮겨. 그걸 우리 키드냅이라고 해요. 모바일 로봇이 있었는데 이 로봇을 그냥 랜덤한 대로 다시 옮겨버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빌리프가 다시 바뀌기 시작하겠죠? 이 위치가 아닌가? 원래 여기 있는 줄 알았는데 센서로부터 들어오는 값들을 봤더니 저쪽에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빌리프가 점점 그쪽으로 이동해 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또 센서가 새로운 위치, 키드내핑된 그 위치에서 센서의 정보가 누적이 돼서 들어옴에 따라서 우리의 빌리프가 수정이 될 거고, 그러면은 다시 또 그쪽으로 우리의 추정도 옮겨가기 시작을 하겠죠. 그런 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로봇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를 좀 해보고
그리고 키드냅 하는 것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과제를 하나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